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아는 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쓸 때마다 네이버에서 점수를 주고 있는 걸 아시나요? 이걸 바로 블로그 지수라고 하는데요. 블로그 초반에는 아무리 양질의 글을 포스팅하더라도 상위에 노출이 되기 어렵죠? 그건 아마도 여러분들의 블로그 지수가 낮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블로그를 위한 네이버 블로그 지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지수 올리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이버의 기준에 맞는 글을 써야 하고요. 기준마다 점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싫어하는 유형의 글쓰기를 하게 되면 점수가 마이너스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밤을 새서 일을 일포스팅 하는데도 상위 노출이 안 되고 지수도 오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블로그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지수 개념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고요. 블로그 지수라는 개념과 지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블로그를 꾸준히 그리고 많이 써야 합니다. 특히나 블로그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직 쌓은 점수가 없기 때문에 양질의 포스팅을 꾸준하게 그리고 많이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활동성 지수라고 해서 블로그 글을 꾸준하게 적어주는 블로그에게 점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블로그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1일 1포스팅 또는 2포스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적어도 주에 3회에서 4회 정도는 포스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단 의미 없이 무조건 발행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나의 블로그 주제와 연관이 있는 글로 포스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서로 이웃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의 블로그에 이웃이 많아지면 블로그의 인기도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웃과 많이 교류를 하다 보면 댓글과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이웃 블로그를 찾아가서 공감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는 소통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특히 시작하는 블로그들은 상위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 블로그를 찾아가서 먼저 이웃 신청도 하고 공감도 해주고 댓글도 달아주셔야 그들도 나의 블로그를 찾아와서 댓글도 달아주고 공감도 눌러주면서 나의 블로그 지수도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웃 활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이웃 블로그를 찾아가서 공감과 댓글 그리고 서유출을 하는데 너무 집착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내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해주시는 걸 잊지 마세요. 네, 세 번째로 평균 체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방문자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방문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의 블로그에 오래 머무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글을 보고 가는지도 중요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통계에 들어가시면 평균 사용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얼마 동안 머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분 30초면 좋다 아니면 4분까지가 좋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체류 시간이 긴 블로그일수록 블로그 지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너무 빨리 나가버려서 체류 시간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좋지 않은 블로그로 판단돼서 지수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류 시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서 나의 글을 보게끔 하려면 퀄리티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글자 수나 사진 개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2분 30초의 시간을 위해서는 글자 수는 1500자 이상 그리고 사진 개수는 15장 내외로 사용하는 것을 많은 블로거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문자들이 나의 블로그에 들어와서 내가 쓴 다른 글들도 보게끔 하려면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주제를 시리즈로 연관성 있게 글을 적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게 되면 체류 시간도 늘어날 뿐더러 조회수도 늘어나게 돼서 블로그 지수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블로그 지수를 마이너스 시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셔야 되는데요. 밤잠 줄여가면서 퇴근을 하고 그리고 6퇴를 하고 1일 1포스팅, 2포스팅을 하셨는데 점수가 깎인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어떤 글쓰기 유형을 싫어하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수를 떨어뜨리는 첫 번째 요인에는요, 과도한 블로그 글, 키워드 수정입니다.
네,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쓰고 나면 보통 2시간 이내에 순위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순위보다 낮게 나온다면 키워드를 수정해서라도 더 높은 순위에 올리고 싶은 욕심이 다들 한 번쯤은 생기게 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앞으로 당기고 싶은 욕심에 키워드를 몇 가지 수정하고 몇 번을 수정해서 또 확인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상위에 노출시키고 싶은 욕심에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수정했을 때 의도적인 행동으로 간주돼서 처음보다 순위가 낮아지거나 아예 누락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검색에 반영되기 전에 오타나 글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거나 대표 사진을 변경하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수정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발행하기 전에 맞춤법 검사 등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핀 후에 업로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로 제목의 특수 문자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글을 쓸 때 유독 특수 문자를 많이 집어넣어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키워드 슬러시 아니면 키워드 쉼표 이런 식으로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 누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쌍따옴표를 넣어서 글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쌍따옴표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 글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때 쓰는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표나 느낌표를 문장의 중간에 넣으실 경우에는 문장이 끝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대로 키워드가 노출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목에 키워드를 쓰실 때 키워드 뒤에 조사가 붙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름 린넨 셔츠를 키워드로 잡았을 때 여름 린넨 셔츠가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적는 분들이 계신데요. 키워드 뒤에 뭐뭐가, 뭐뭐이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게 되면 키워드 노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목 키워드와 관련이 없는 본문 내용이나 링크를 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가 좋아지는 생활 습관이라는 제목을 보고 들어갔는데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은 없고 피부가 좋아지는 건강식품에 대한 소개만 하고 있다면 낚시성 광고 글이라는 생각에 금방 사람들이 나가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체류 시간이 짧아지고 네이버에서는 양질의 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본문에는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테니까요. 또한 링크를 넣을 때도 키워드, 본문 내용과 연관이 있는 링크를 넣어주셔야 관련도에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지수들을 쌓아가지 않는다면 블로그 초반 성장하는데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블로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블로그 글을 적으려면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챙기셔서 블로그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냥 계속 글만 발행한다고 해서 내 블로그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기본 내용만이라도 챙기셔서 블로그 점수를 좀 더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웃는 일이 많아지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